일단 반갑습니다. EDIR 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긴장이 돼가지고 미네랄 공부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마실.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요. 극아이예요, 극아이. 그래서 좀 이렇게 무대 쓰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데 또 막상 쓰고 나면 되게 보람을 많이 느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처음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고 하지만 오늘은 그래도 대부분 힐리 사업을 그래도 좀 이렇게 하신 분들이 오셨을 것 같아요. 많이 올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뭐냐면 일단 기초적인 부분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 세미나 때 제가 이제 힐리의 역사 이렇게 좀 풀어드렸었는데 오늘은 우리 힐리 디바이스 가장 중요하죠.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떠한 사물이나 제품 봤을 때 우리가 항상 정의 내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힐리 디바이스는 도대체 뭐냐?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네, 정의는 뭐냐면 미세전류, 주파수, 웰리스 기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 미세전류는 뭐냐? 미세전류는 뭐냐? 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오늘 한 번 더 복습하신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세전류는 그 영어로 이제 마이크로 커런트 그리고 이제 한국말로 굳이 해석을 하자면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흐르는 아주 적은 양의 전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딱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풀어서 보면 1000 마이크로 암페아, 즉 0.001 암페아 이하의 전류를 미세 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잘 와닿지가 않죠. 그래도 잘 모르겠죠. 네. 그럼 이걸 좀 와닿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만약에 1000 마이크로 암페아의 미세 전류 배터리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자고요. 네. 그랬을 때 이게 약 1000개 정도가 모여야 어느 정도 세기냐면 우리가 흔히 보는 AA 건전지 있죠? 네, 이 정도의 세기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나요? 안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전달하러 현장에 가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거 힐리나 맥힐리를 해보게끔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도 안 느껴져요.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게 비정상이 아니죠. 네, 그건 정상입니다. 네. 네, 이 정도의 세기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게 뭐죠? 네, 동전이에요. 네, 노벨상. 네, 노벨상. 동전.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VP님 좋습니다. 노벨상인데요. 1991년에 노벨 의학상, 생리학상, 의학상을 받은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면 이 두 분이세요. 베르트 자크만이라는 분하고 그 다음에 에르빈 레어 박사님이신데요. 이분들이 그럼 어떤 내용으로 이 노벨상을 받았냐면 이겁니다. 인체에는 미세전류가 흐르는데 미세전류 역할은 신호 전달, 근육 수축, 그리고 세포 활성, 성장, 재생, 치유 등의 역할로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그래서 손상된 조직에 미세전류를 가했을 때 뭐가 돼요? 회복이 됩니다. 네. 이 내용이 핵심이에요. 이거는 저희 힐리 회사에 있는 자료는 아니고요. 구글에다가 그냥 한번 쳐보세요. 호기심 많은 분들은 1991년 노벨 의학상이라고 치면 이 내용이 바로 나옵니다. 네, 이 내용으로, 네, 이 논문으로 이제 두 분이. 근데 보니까 이분들 다 어디 분이세요? 독일. 네, 독일입니다. 독일. 네, 독일 분들이세요. 네. 자, 그리고 이 책이 되게 중요한데요. 마디 일렉트릭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 내용은 저희 회사의 브로셔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로버트 베커라는 분이 의사 박사님이신데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 책에다가 전기는 생명의 필수적이다. 그리고 전기가 우리 몸에 흐르지 않으면 그것은 뭐와 같다? 죽은 것과 같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책은 지금도 세계 최대의 인터넷 쇼핑몰이죠. 아마존. 네, 아마존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미세 전류, 마이크로 커런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미세전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FSM이에요. 왜 FSM이냐? 저희는 그냥 미세전류가 아니고 앞에 뭐가 붙죠? 주파수가 없습니다. 주파수. 네. 주파수 특정 마이크로 전류입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FSM이라고 합니다. 이건 뒤에서 한 번 더 제가 언급하고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FSM을 사용하는 그 기관이나 병원입니다. 제가 한 번에 이렇게 모아봤는데요. 훨씬 더 많지만 대표적인 곳들이고요. 이 중에 보면은 중간에 동물병원도 보이죠. 네, 모모 동물병원. 네. 여기서도 지금 FSM을 가지고 강아지나 고양이, 애완동물을 이제 치료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언급을 해볼 건데요. 이 사비르, 네, 사벨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벨이라는 그 안과입니다. 안과하고 그 다음에 클리브랜드 클리닉이라는 미국에 있는 병원인데요. 대형 병원입니다. 네,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사벨이라는 그 사비르라는 병원을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는 그 비전 리스토레이션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시력을 회복시키는 그런 클리닉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대표 원장님이신데요. 여기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미세전류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 센터에서는 미세전류를 통해서 신경세포를 깨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각이 이제 향상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클리브랜드 클리닉이라는 곳을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자, 이 건물 되게 멋있죠? 여기가 어디냐면 아부다비입니다. 아부다비인데 건물 되게 멋있는데 제가 이거 이제 조사하면서 이렇게 자긍심을 또 느꼈던 게 이게 한국에서도 만든 거예요. 어디냐면 삼성에서 이걸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이곳은 무려 100년이 넘은 병원입니다. 100년이 넘었고요. 그리고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 시작은 클리브랜드에서 1921년에 시작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200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 약 600만 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환자를 많이 치료하는 만큼 어때요? 이 치료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되게 신중하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바로 뭘 소개하고 있어요? FSM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힐리에 적용되어 있는 주파수죠. 미세전류죠. 이 방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페이지가 있어요. 이렇게 주파수별 미세전류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많이 보신 거죠? ATP 양을 몇 프로요? 500%입니다. 500% 향상시키자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자, 그러면 이 ATP라는 거 다들 들어보셨나요? 네.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죠. 그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 그 킬리는 ATP의 양을 500% 증가시키는 주파수가 있는 미세전류 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ATP는 도대체 뭐냐? 미세전류 효과 중에 하나인데요. 다른 미세전류 효과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ATP의 생성을 500% 향상시킨다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ATP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좀 쉽게 전달할 수 없을까 하고 알아보다가 영상을 좀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이거 넘어가고 ATP의 역할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그 김은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연세대 출신이시고 그리고 FDA에서도 일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영상에서 ATP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루 먹는 양을 물 빼고 음식만 몇 킬로 될 것 같아요? 하루 보통 한 1에서 1.5kg 정도. 네. 보통 이렇게 먹는 데 사람은 우리가 그걸 사실 대부분 다 뭘 썼느냐? 연료로 쓴 거예요. 그걸 뭘로 만들느냐? 바로 생명의 배터리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생명의 배터리가 뭐냐? 바로 ATP.
ATP. 우리말로 하면은 아데노신 3인산, 3인산. 인산기가 3개 있다는 것이. 저희 보면은 오각형이 이제 그 리보스탕이고요. 그 옆에 염기가 붙었어요. 아데닌기. 그래서 아데노신 3인산, 인산기 3개 붙었죠. 그래서 ATP. 중요한 건 저거예요. 3인산, 2인산. 즉, 인산 한 개를 띄었다, 붙였다 하면서 여기 붙이면은 충전, 띄면은 이제 방전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저거를 수시로 재충전하는데 우리가 먹은 음식의 열량의 대부분을 저기다 일단 다 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쓰느냐? 보통 성인 기준으로요. 거의 몸무게만큼의 ATP를 매일 사용하는 거고, 만약에 먹은 거보다 더 많이 쓰면 살이 좀 빠질 것이고, 덜 쓰면 조금 붙을 것이고. 생물 교과서에서 음식을 먹고 ATP로 했다가 이걸 쓰면 에너지가 나온다. 이건 알았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에너지로 되는지는 네.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ATP도 우리가 그 발전기, 수력 발전기 원리랑 같이 만들어서 이게 그 농도의 어떤 차이에 의해서 그 에너지가 네. 기계적인 에너지로 마치 터빈 돌듯이. 와. 그것이 다시 화학 에너지. 그러니까. 그런 원리인 거죠. 네, 그 보신 것처럼 되게 놀랍죠. 네, 근데 이게 우리 몸속에 뭐가 있는 거냐면 한마디로 발전기가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 발전기 크기가 얼마나 많냐면 정말 놀랍게도 지금 보이시는 게 우리 몸에 있는 세포입니다. 근데 세포가 보통 많은 사람은 100조 개까지 있대요. 눈에 보일까요? 전혀 안 보이죠. 그런데 이 안에 이 세포도 작은데 이 안에 네,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약간 그 핫도그처럼 생겼죠. 네. 이거 더 작겠죠. 세포 안에 있는 거니까. 근데 이 ATP가 어디 있냐면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습니다. 그럼 정말 얼마나 작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이게 그 영상 마지막에 기억나세요? 모타 돌아가는 거. 네. 그 모타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양은 성인 평균 하루에 몇 킬로? 1.5kg. 그런데 제가 이제 몸무게를 밝히진 않겠지만, 네. 제 몸무게만큼이에요. 그죠? 대충 가늠이 가죠? 네. 그죠? 네. 80kg는 없습니다. 네. 훨씬. 100kg는 안 되고요. 네. 하여튼 그 정도가 어떻게 한다고요? 매일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뭘로? ATP로.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네. 제가 요즘에 교회를 잘 안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스터디하면서 모르겠어요. 신은 분명히 있구나. 신은 분명히 있다. 네, 그걸 많이 느꼈어요. 이게 저절로 생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좀 정밀한 이 모타가.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 이 ATP라는 게 있는 겁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죠? 네. 그럼 ATP의 3대 기능 정리해 보겠습니다. ATP의 3대 기능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통증 조절, 그리고 아시죠? 부종 조절. 부종 조절이라는 뭐냐면 우리가 왜 힐리 많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붓기가 정말 빠져요. 붓기가 빠져요. 몸이 정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하죠. 뭐죠? 염증 조절입니다. 모든 질병은 어디서부터 와요? 결국엔 염증에서부터 옵니다. 자, 제가 이거를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풀어보면요. 이쪽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알칼리성이에요. 알칼리성. 우리 몸은 건강한 몸은 뭐로 되어 있다 그래요? 알칼리. 근데 이게 점점 병이 들면 어떻게 되죠? 산성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이 원래 그 알칼리성일 때는 이렇게 100% 충전되어 있는 배터리랑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게 점점 활력을 잃어가면서 점점 산성화되죠. 그러다가 완전히 저렇게 산성화가 됐어요. 그럼 ATP가 고갈이 되고 그러면서 질병이 발생해요. 그럼 질병의 끝은 뭐예요? 결국엔 암이 걸려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 우리가 이렇게 ATP 충분하고 세포가 새 거고 건강이 유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사용하고 있어요? 바로 힐리와 메킬리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힐리와 메킬리를 정말 매일 사용한다면 우리는 저쪽으로 안 넘어갈 수도 있어요. 많이 걸 느끼시죠?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힐리의 주요 특징 3가지를 풀어보겠습니다. FSM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바이오 피드백, 그리고 두 번째 미세전류 주파수, 그리고 세 번째 헬스 리밸런싱입니다. 네. 조금 어렵죠? 네, 오늘은 좀 이렇게 좀 지루하죠? 아니요. 제가 좀 항상 웃겨드렸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좀 깊이 들어가고 있어요. 네. 좋아요. 그래서 힐리의 그 세 가지 중요한 점입니다. 주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하나씩 보면 바이오 피드백은 뭐냐면 아까 그 우리 설명하셨던 SDIR 박지현, 네, 박지현 SDR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왜 주파수가 자꾸 이렇게 바뀌는 영상을 보셨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저희만의 독특한 기술이에요. 이게 독일 힐리에 이게 뭐냐? 자, 우리 신체의 심박수나 호흡 패턴, 근육 반응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시간에 따라 달라요.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르고 1분 뒤에 다르고 10분 뒤에 다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힐리는 뭐 하고 있어요? 바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몸과 그 공명, 리조넌스를 하면서 파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주파수를 얘가 결정을 해줘요. 주파수 대역을. 네. 이게 무슨 기술이다? 바로 바이오 피드백 기술입니다.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힐리에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미세전류가 이 힐리에서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몸에 그 불균형, 그러니까 균형이 깨진 거예요. 저희 세포가 깨진 그 균형을 이렇게 해소를 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우리 힐리 디바이스입니다. 되게 놀랍죠? 네. 네, 되게 작고 사실은 저 이거 그 처음에 전달 받았을 때요. 아시죠? 네, 카드죠. 네. 우리 임성리 VP님 정말 무시했어요. 정말로. 진짜 3개월 동안 진짜 전화도 안 받았어요. 돈도 다 씻고. 네, 진짜 보기에는 어떻게 보여요? 네, 진짜 우리 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플라스틱이고. 되게 무시했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놀라운 게 들어있습니다. 네. 임성미 VP는 오래 살 것 같죠? 자, 그리고 맥킬리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죠? 맥킬리는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있을 텐데 얘랑 뭐가 달라요? 네, 질문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아까 힐리는요,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뭐였죠? FSM입니다. FSM. 네. 그런데 지금 맥킬리는 보니까 뭐가 달라요? 좀 다르죠? PEMF 들어보셨어요? PEMF 들어보신 분 혹시 계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네. 이거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Pulsed Electromagnetic Field, 그래서 맥동 전자기장이라고 합니다. 네. 이걸 PEMF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개념은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좀 광범위하게 보면은 거의 500년 이상이 된 원리고요. 좀 짧게 봐도 오래됐습니다. 제 나이 정도 됐거든요. 네. 이 원리는 그 나사에서도 그 궤도를 도는 우주인들이 있죠, 나사에. 근데 그 사람들이 우주에 오래 있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근데 그분들을 회복하는데 뭘 써요? 바로 우리 맥킬리에 적용된 원리인 PEMF라는 걸 씁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 맥킬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되게 놀랍죠? 네. 그리고 FDA에서요, 1979년에 이거를 최초로 승인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오래됐죠? 거의 한 50년 가까이 된 그런 원리인데요. 자, 우리 맥킬리가 전자기 주파수고, 그리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이제 맥킬리의 또 주 세 가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하나하나 다시 한번 풀어보면요. 전자기 주파수는 세포를 자극하고 운동시켜 빠른 회복에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광범위한 영향이라는 건 뭐냐면 아시죠? 우리 힐리는 몇 센치까지 영향이 가요? 50. 몇 센치예요? 몇 센치예요? 50. 50? 네. 15?
뭐예요? 이거 회사가 문제예요, 이거는. 회사가 문제입니다. 몇 센치예요? 5cm입니다, 5cm. 그래서 우리 그 사장님들이 뭐라 그래요? 몸에 딱 붙이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5cm예요. 그래서 몸에 붙이고 있으셔야 됩니다. 힐리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근데 맥힐리는 몇 센치예요? 1.5 반경. 그래서 최대 3m입니다. 3m. 네.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맥힐리는 좀 더 넓은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좀 다르죠, 힐리하고는. 네. 그리고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건 당연한 건데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고 그 다음에 근육을 강화하는데 주로 사용이 됩니다. 뭐가요? 맥힐리의 주파수는 뭐라 그랬죠? PEMF. 힐리는요? FSM입니다. 네, 요게 좀 달라요. 또 요거를 한번 장표로 한번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자, 힐리와 맥힐리. 자, 주파수의 성격은 힐리는 우리 몸하고 공명을 하면서 신체 자연 주파수 패턴에 초점을 맞추는 게 힐리입니다. 힐리. 그런데 맥힐리는 주파수 성격이 좀 달라요. 좀 더 광범위한 세포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뭘 사용해요? 전자기장을 사용합니다. 이게 이제 맥힐리고요. 그 다음에 적용 방법. 맥힐리 프로그램이 많아요? 힐리 프로그램이 많아요? 힐리가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특정 영역의 적용을 더 세밀하게 하기 때문에 힐리가 훨씬 많은 거예요. 네. 근데 맥힐리는 더 넓은 영역을 커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웰빙과 회복에 적합합니다. 맥힐리는. 네. 그리고 용도로 보면 그래서 힐리는 되게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치료 효과가 도움이 되고, 그런데 맥힐리는 더 광범위한 치료에 효과가 도움이 됩니다. 네. 근데 이 내용을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유용이가 지어낸 건 아니고요. 네. 이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저희는 글로벌 몇 개국에 나가 있어요? 50개국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자료는 UK, 그러니까 영국 힐리 사이트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다른 나라의 그 저희 사이트 있죠? 홈페이지. 네.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네,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타임웨이버 저번 세미나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제가 이제 짚고 넘어갈 내용들이 있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imeweaver einfach Consciousness, das gehört zusammen und ja, schon anschaut und dann vergleicht zu dem, was die Wissenschaft so gesagt muss es sein, das muss immer wieder am gleichen Experimenten, an verschiedenen Orten. 네, 뭐라고 저희가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어느 나라 말이죠? 독일어입니다, 독일어. 그죠? 네, 누구였어요? 네, 마커스 슈미케 우리 그 창업주하고 또 크리스찬 하퍼 또 공동 창업주시죠. 네, 두 분이신데 이 두 분으로부터 그 힐리의 역사는 시작이 됐고요. 이 두 분이 이 타임웨이버라는 회사를 이제 만드셨습니다. 근데 저는 좀 습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하는 일이 뭐냐면 저는 이제 그 특정한 분야에서 기업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처음 미팅을 할 때 그 기업을 먼저 분석을 하는 게 되게 습관화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처음 접하고는 제가 막 밀어냈지만 알기 시작했고 제가 써보니까 이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회사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깊이 파본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진짜로 이 타임웨이버라는 회사가 어디 나라 회사라고 그랬죠? 독일이잖아요. 그러면 독일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될 거잖아요. 사업자 등록증이.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본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원래 들어가던 사이트인데 유럽 회사들 알아볼 때 노스데이터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타임웨이버라고 이렇게 치니까 뒤에가 쭉 이렇게 딸려 나오더라고요. 저민이 독일까지. 네.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는 이런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러죠? 회사의 역사, 히스토리도 나오는데 몇 년도에 시작됐냐면 2006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네. 맞죠? 2006년에 시작이 됐고요. 네. 그리고 연결된 회사들이에요. 네트워킹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타임 웨이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힐리가 보이죠? 힐리. 그리고 크리스찬 도너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크리스찬 도너 들어보셨죠? 어디서? 네. 네. 우리 그 이번에 우리 컨벤션에 오셨었어요. 그쵸? 네. 확실히 맞네요. 그죠? 독일 회사고. 네. 그리고 타임 웨이버하고 힐리는 연결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타임 웨이버에서는 원래 힐리의 전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러한 기기를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독특한 제품이고 과학과 철학이 담겨져 있고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기기는 전 세계 한 3,000명 정도의 전문가분들이 지금도 본인들 클리닉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그에 도움을 주신 분들을 보면 이런 과학자문위원회라는 분들이 계시고 이분들 중에서 제가 이제 동양인이 한 분 보이시죠? 동양인이. 네. 저분에 대해서만 제가 이제 좀 알아봤는데요. 이분은 누구시냐면 이제 중국 분이십니다. 중국 분이시고 천이은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을 알아봤더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제가 그 태어나기도 전에 나왔던 그 책입니다. 성장의 한계라는 책이 있어요. 1971년. 그 혹시 그 아시는 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지속 가능성. 네.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최초로 한 책이 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바로 그 로마 클럽이라는 데서 나왔는데요. 여기는 전 세계에서 그 뭐 현직 국가 원수나 아니면 유엔 행정가, 고위 정치인, 과학자, 그러니까 되게 수준이 높으신 분들 그 중에서 100명만 이 정회원으로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로마 클럽이라는 곳이. 근데 이 로마 클럽에 정회원이세요. 저분. 근데 저분이 우리를 자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대단하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건강자문위원회. 여기 보면은 2분 정도는 얼굴 아실 것 같죠? 네. 누구 아실 것 같으세요? 맥메킨. 맥메킨 또 한 분. 우리 그 골드 사이클의 뒷버전이 뭐죠? 딥사이. 딥사이클입니다. 딥사이클을 만드신 분이세요. 저기 폴진스키라는 분이신데 이 두 분에 대해서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캐롤린 맥메킨이라는 저 단어를 구글에다가 정확하게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구글 인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네이버 치면은 네이버 인물 나오듯이 나오거든요. 이분 되게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렇게 나와요. 네, 방금 보신 거는 그 캐롤린 맥메킨 박사님이 한 25년 정도를 이 미세 전류 주파수로 사람들을 치료를 하셨어요. 미국 전역에서. 네, 그 치료하신 것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맥메킨 박사님이 쓰신 이제 저서인데요. 또 리조넌스 이펙트라는 공명 효과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이러한 질병들, 신경통부터 시작해서 뭐 신장 결석, 그리고 심지어는 보시면 PTSD나 우울증 이런 부분들까지 다 치료가 가능하다. 뭘로? 미세전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책을 쓰셨고요. 제가 그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저는요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저는 한 거의 30년을 중국 쪽으로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저를 예전부터 알던 지인분들은 아시는데 되게 막 얘기하다가 왜 킁킁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갑자기 하고 막 이런 사람들. 그 중에 제가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불편했어요. 정말. 그랬는데 힐리를 만나서 너무너무 고마운 게 이 충농증이 나은 거예요. 와. 진짜. 대박.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 행복해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충농증을 안 알아보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이 숨을 쉬는 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네, 정말 감사한 건데 제가 이 힐리를 만나고 나서 특히 아시죠? 부비동. 네, 부비동. 네.
저거를 제가 집중적으로 했었어요. 한 2, 3개월 정도. 네. 그러면서 제가 이 충혈증이 거의 깨끗하게 나요. 너무 신기한 거죠, 저도 별거 다 해봤거든요. 한의원도 가보고, 뭐 양방도 가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됐는데, 이 정말 수십 년 된 이 병이 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고. 제가 좀 빨리 지금 진행을 해서 시간이 조금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제가 힐리를 만나고,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제가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이걸 전달한 제 지인이 있어요. 네, 그 지인이 누구냐면, 그 혹시 한스밴드 아세요? 네. 한스밴드, 선생님 사랑해요. 뭐 있었죠? 네. 그 한스밴드의 친사촌 오빠였어요. 그러니까 저랑 되게 친한 형인데, 왜 한스밴드가 한스밴드냐면 중간에 이름이 다 한이 들어간 거야. 한씨라서 한스밴드가 아니죠. 아시죠? 김씨예요, 김씨. 근데 뭐 김한별이, 한집이 뭐 이름이 다르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 형한테 전화로 전달을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친하니까 그냥 형 이거 얼마인데 그냥 사. 그리고 처음에 리조넌스를 제가 전달을 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올해 추석이란다. 설 직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송이 좀 늦어졌고, 예. 근데 중간에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로 카드 번호 받아서 이제 구매를 하게끔 했고, 예. 근데 배송이 좀 늦어졌어요. 근데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 장인어른이 전립선암 3기 진단을 받았다. 예. 그래서 원래는 그 형은 사서 그거를 친부모님한테 전달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장인어른한테 전달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것까지 좋았어요. 그것까지 좋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형수가 극심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형수가. 그러니까 그 형의 와이프가. 왜 반대를 했냐? 일단 첫 번째로는 자기 왜 아버지가 그 전립선 암인 거를 왜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냐? 첫 번째 기분 나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뭐 우리끼리니까 왜 다단계 제품을 샀냐? 네. 그것도 저렴하지 않죠?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를 왜 자기랑 상의도 안 하고 샀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형수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네트워크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 도땡 아시죠? 도땡나 아시죠? 에센스 그거. 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런 게 있나 봐요. 거기도 뭐 그걸로 뭐 바르고 명상을 하고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갖고 차라리 그 자기 아빠한테 그 도테라를 전달을 하고 명상을 하게 해가지고 치유를 하게 하는 게 낫지 그게 뭐냐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지 뭐 진짜 너무 크게 싸웠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저한테 톡으로 다 전달을 했어요. 그 형이. 그래가지고 그 형이 나한테 뭐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너네 제품이 또는 미세 전류가 이거 얘기도 돼요 근데? 네, 괜찮아요? 네. 우리끼리니까 그죠? 네, 어디 널리 언론에 내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암의 그 치료 효과라고 표현할게요. 효과가 있다는 증거를 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장인어른한테 전달하겠다. 자, 저는요, 첫 번째잖아요. 첫 번째. 그런데 만약에 배송이 안 됐어. 안 사는데 뭐 어떻게 돼요? 뜯지 않으면 반품이 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그래요. 진짜 첫 번째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건 반품 안 되게 하기 위한 일념으로 자료를 찾습니다. 그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논문이 있더라고요. 미국 대학 논문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거 현장에서 말씀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미세 전류가요.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암 치료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겠죠. 그럼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네, 이 미세 전류가요. 우리 세포에 영향을 미치죠. 자, 이 세포 중에는요. T세포라는 거와 NK세포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런데 미국 대학에서 이건 정확하게 실험을 한 거예요. 미세 전류가요. NK세포와 T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그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뭐죠? 암세포를 잡아먹는 역할을 하잖아요. 공격하고 그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미세 전류가
T세포와 NK세포를 활성화시키면서 암세포를 죽입니다. 와. 자, 근데 제가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정확하게 그냥 이론적인 거잖아요. 이론적인 거. 자, 그런데 이 전립선암 그분이 3기였어, 3기. 근데 연세가 있으시겠죠. 장인 어른이니까요. 근데 이 전립선암은요, PSA 수치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PSA 수치가 정상적인 남자들은 3에서 5를 넘지 않아요. 그런데 전립선암에 걸리면 10을 넘어요. 그러면 벌써 전립선암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장인어른이 몇이 나왔냐면 16이 나온 거예요. 3기니까. 그래서 병원에서도요,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수술도 안 된대. 네. 자, 근데 그게 어쨌든 그분한테 전달이 됐고요. 장인어른한테. 전립선암 3기. 그리고 3개월이 흘렀어요. 근데 사실 저도 잘 몰랐잖아요. 사용 방법을. 그때 당시에 처음이니까. 그래서 그냥 순수랑 골드사이클에 있는 순수랑 전립선에 좋아 있죠. 저희 그거 2개만 돌리게 했어요. 그랬는데 3개월 만에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뭐라고? PSA 수치가 16이었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요 1로 떨어집니다. 우와. 이거는 정상적인 남자보다도 더 떨어진 거예요. 우와, 대박. 시간을 맞춰놨었는데, 네. 자, 이제 그걸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 네. 그래서, 지금 나았어도요, 찌꺼기가 남아있어요, 몸에는. 암 찌꺼기가. 그거를 다 드러내는 수술을 끝냈어요. 와. 네. 그래서 지금 완전히 깨끗하게. 네. 네. 그래서 저는 되게 큰 보람을 느꼈어요. 네. 근데 그 형이 약속을 안 지키네요. 자기는 깨끗하게 나면 자기가 직장을 그만두고서라도 나를 쫓아다니게 했거든요. 참 씁쓸합니다. 네, 씁쓸합니다. 자, 이제 마칠 텐데요. 네, 이분은 누구냐면 그 폴진스키라는 분이시고, 네, 이분은 그 힐리의 그 세미나, 얼마 전에 세미나에서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 딥사이클을 만든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저희가 쓰고 있는 힐리가요, 보기에는 되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전 세계에 정말 많은 똑똑하고 저명하신 박사님들이 저희가 쓰는 프로그램의 원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희는요, 이거요, 어때요? 그냥 전원 연결해서 충전해서 쓰기만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딥사이클 같은 경우도요, 굉장히 심오하게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딥사이클은요, 필요하신 분은 이걸 찍어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힐링을 사용하게 되면 효과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잘 모르겠다. 자, 그런 분들은 뭐부터 해야 되냐면 디톡스부터 해야 돼요. 디톡스부터. 그래서 첫 번째로 골드 사이클을 먼저 하고요. 몇 주 하죠? 우리가 보통 2주 정도 합니다. 2주 골드 사이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딥 사이클을 4주 동안 요 순서대로 해주신다면 그 몸이 완전히 디톡스가 되면서 이 힐리 주파수와 그리고 맥힐리 주파수를 잘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보다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원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 안에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연구와 그리고 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쓰셔서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또 열심히 전달하셔서 사업도 성공적으로 이끄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